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DH 기능과 관련된 추론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신장 세뇨관의 각 부위에서 여과액의 삼투 농도가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체에서 여과되어진 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혈액이 신장 동맥을 통해 가지고 신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 들어온 혈액 중에 일부가 사고체를 통과할 때 사고체에서 보호막 주머니 내부로 여과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여과되어진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합니다. 그 여과액은 이후에 근인세뇨관과 헬레고리 하행지, 헬레고리 상행지를 거쳐서 원인세뇨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인세뇨관, 집합관을 거치는 동안에 여과액 속에 들어있는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재흡수하죠. 하지만 이제 미처 여과되지 못한 몸에 불필요한 독성물질 같은 것들은 분비를 합니다. 즉 혈액에 존재하고 있던 미처 여과되지 못한 성분들이 여과액으로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합관까지 거치게 되면은 소변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소변은 여기 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으로 이동하게 되고 신으로 이동한 그 여과액들은 방광으로 이동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신호에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과액이라고 하지 않고 소변이라고 하죠. 그 소변은 방광으로 이동해서 모여진 다음에 방광이 차게 되면은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설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과 2는 각각 항이뇨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1이 항이뇨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을 때인지 2가 높을 때인지 혹은 1이 낮을 때인지 2가 낮을 때인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근인세뇨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삼투 농도는 300ml/L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혈장의 삼투 농도는 이제 300 밀리오스몰 퍼 리터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것 같다? 이거는 이제 153 밀리몰 NaCl 용액이죠, 퍼 리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0.86% NaCl 용액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 만약에 NaCl이 해리가 되는 분자가 아니다면은 이제 124mm몰이니까 그냥 삼투몰 농도도 154 밀리오스몰 퍼 리터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NaCl은 여러분 아다시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다 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NaCl이 154mm몰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각각 해리되기 때문에 입자의 수는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삼투몰 농도는 300 밀리오스몰 퍼 리터가 된다. 그래서 삼투 농도 영향을 주는 것은 입자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그 주요 삼투 용질인 것이죠. 그렇죠? 여기 NaCl입니다. 그렇죠? NaCl이 바로 물론 다른 물질들도 삼투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농도가 NaCl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사람의 주요 삼투 용질은 NaCl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따라서 NaCl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은 거의 무시하고 NaCl 농도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런 거 따지게 됩니다. 그 NaCl은 작은 분자이죠. 물도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사고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모두 다가 여과되어집니다. 그래서 혈장의 삼투 농도가 300ml 오스몰이면은 보호막 주머니에 맨 처음 여과된 보호막 주머니에 들어있는 여과액의 삼투 농도도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여과액이 근인세뇨관과 그다음에 헬레고리, 원인세뇨관, 집합관을 거치게 되는데 헬레고리는 하행지를 먼저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하행지죠, 하행지, 그렇죠? 하행지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 상행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헬레고리 하행지는 물에 대한 투과성이 있죠. 하지만 용질에 대한 투과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행지는 물에 대한 투과성은 없죠. 하지만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NaCl입니다. NaCl에 대한 투과성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다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헬레고리 근인세뇨관으로 들어온 여과액은 자, 이제 근인세뇨관을 통과하고 그다음 헬레고리를 통과하고
하행지 상행지 통과하고 원인세뇨관 집합관을 통해서 이제 신호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재흡수될 건 재흡수되어지고 또 분비되어질 건 분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변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투 농도가 매우 낮은 그러한 이제 그 소변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인 호르몬은 ADH는 항인 호르몬은 그 세 가지 작용하게 됩니다. 세 가지 작용하게 되는 하나, 둘,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자, 그 원인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이제 우리 물통로라고 하죠. 물통로 또는 뭐 아쿠아포린 아쿠아포린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물은 비교적 자유롭게 원형질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아주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 통로가 있게 되면 아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훨씬 더 물이 더 잘 원형질막을 통과해서 재흡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아쿠아포린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물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물 투과성이 증가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물을 재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재흡수가 증가되어집니다. 이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근인세뇨관과 원인세뇨관 여기 죄송합니다. 원인세뇨관과 집합관을 통과할 때 이게 삼투 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것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쿠아포린 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이제 헬레고리 상행지에서 1Na 플러스 1K 플러스 2Cl 마이너스 공동 운반체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자, 이제 이 헬레고리 상행지문 이제 여기 디귿 부분에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공동운반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능동수원 펌프입니다. NaCl의 제흡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이제 신장 수질에 NaCl 농도가 많아지니까 저 수질의 삼투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삼투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집합관의 수질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요소 운반체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요소의 제흡수가 증가되어집니다. 자, 요소의 제흡수가 증가되어지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신장 수질의 삼투 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질의 삼투 농도가 증가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헬레고리 하행지라든가 집합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피질에서부터 수질로 이동하겠죠, 그죠? 또 물에 대한 투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투에 의해서 물이 제흡수가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질 삼투 농도가 증가할수록 헬레고리 하행지하고 집합관에서 물의 제흡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질의 삼투 농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삼투 현상에 의해서 여과액 속에 들어있는 물이 신장 수질 조직액 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즉 물의 제흡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헬레고리 하행지를 통과한 동안에 여과액이 헬레고리 하행지를 이동하는 동안에 삼투 농도가 여과액의 삼투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제흡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과 같은 경우 이 정도밖에 제흡수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농도 증가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급격한 농도 증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 항인 호르몬이 작용해 가지고 요소라든가 NaCl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삼투 농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즉 삼투압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제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액의 삼투 농도는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과액의 삼투 농도는 무진장 증가했습니다. 이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관을 통과할 때 집합관이 피질에서 이제 수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질을 통과한 동안에 그 수질의 삼투 농도가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물의 제흡수가 매우 증가했기 때문에 여과액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과액의 용질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삼투 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1번이 바로 ADH가 작용한 ADH가 1번이 ADH가 작용했을 때 결과이고, 그죠? 자, 그 2번은 ADH가 작용을 적게 했을 때, 작용을 많이 했을 때, 1번은 많이 했을 때이고, 작용을 적게 했을 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DH 작용이 많아질 때, 즉 ADH 혈중 농도가 높을 때인 것이고, 낮을 때는 이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DH가 농도가 높으면은 ADH의 작용에 의해서 여과액의 물의 제흡수가 매우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매우 적은 양의 수분을 보겠죠. 왜냐면 물이 많이 제흡되니까, 그죠? 대신 용질의 농도 높은 매우 적은 양의 소변만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항이뇨라고 합니다. 항이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ADH 농도가 매우 적을 때 ADH가 거의 작용하지 못할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의 제흡수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변에 물의 양이 많고, 또 수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용질의 농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옅은 묽은 수변을 다량 보게 되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현상을 수분성 이뇨다라고 합니다. 수분성 이뇨. 이렇게 ADH의 농도가 낮을 때는 수분성 이뇨가 일어나게 되고, ADH 농도가 높을 때는 항이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기의 설명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것이냐. 1과 2에서 GFR 값은 모두 다 125ml/분이다. 뭐 일정하게 다 여과되어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구간 기역에서 제흡되는 물의 양은 이게 은입니다, 그렇죠? 구간 A에서 제흡되는 물의 양보다 구간 니을에서 제흡되는 물의 양보다 더 많다. 구간 기역에서 제흡되는 물의 양, 구간 기역은 근인세뇨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과액 중에서 80%는 여과액에 들어있는 수분의 80%는 근인세뇨관에서 제흡됩니다. 나머지 20%가 헬레고리 원인세뇨관, 또 집합관에서 제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제흡수되는 양은 ADH에 수출되어진다. ADH가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ADH 농도가 매우 높으면은 20%가 거의 다 제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변량은 매우 적어지는 항이뇨가 나타나겠죠. 근데 ADH의 농도가 매우 낮으면은 20% 상당수가 제흡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배설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매우 묽은 수변을 다량 보게 되어지는 수분성 이뇨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간 기역에서 제흡되는 물의 양은 전체 여과된 양의 80%입니다. 양은 구간 니을은 뭐였습니까? 니을은 집합관이네요, 그렇죠? 구간 니을에서 제흡되는 물의 양보다 많다. 여기서 최대한 제흡된다고 하더라도 20% 이상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자, 물의 양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옳은 설명이겠습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과된 물 125ml/분이죠, 그렇죠? 이 정도 여과가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99%는 제흡수가 되어집니다. 99%에 해당되어지는 제흡수되어진다면 124ml/분은 제흡수되어지고, 나머지 1%인 1ml/분이 소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냐, 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으냐 더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흡수되어지는 양, 그 소변되어진 양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이뇨가 될 수 있고 수분성 이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ADH의 표적 세포의 밀도는 구간 니은에서가 구간 디귿에서 더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ADH 표적 세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인세균과 집합관의 상피세포이고, 헬레고리 상행지의 상피세포이고, 집합관 수질에 존재하는 상피세포입니다. 그렇죠? 니은은 표적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ADH 표적 세포 농도는 낮습니다. 디귿은 높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ADH 표적 세포의 밀도는 구간 니은에서가 구간 디귿에서 더 낮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그렇죠? 구간 니은 하행지는 거의 없습니다. 표적 세포가 없습니다. 구간 디귿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에서보다 밀도가 더 낮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1은 ADH 혈중 농도가 높을 때이고, ADH 혈중 농도가 높을 때, 그죠? 2는 낮을 때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1은 혈중정도가 높을 때이고 2는 혈중정도가 낮을 때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설명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설명이고 정답은 5번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H 기능과 관련되어진 추론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